자, 교과서 164페이지 펴보세요.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것들이 있죠? 이게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봐보는 거예요. 164페이지 그 앞 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앞 페이지 보면 거기 제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오죠? 나오죠?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이렇게 나오죠? 그죠? 민사특별법은 이제 민법 외에 다른 특별법이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계약을 계약법도 강의 드린다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앞에 배경 설명한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164페이지부터요. 한번 봐보시면 거기 큰 1번 민법의 의 나오죠. 거기 양가로 1번은 읽어보시는데 양가로 2번 용어의 유래 나오죠. 거기 X 보지 마세요. X 그런 건 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법률관계와 의무관계 나오죠. 그죠? 법률관계란 용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관계하고 달리 뭐가 있어요? 법률관계라는 게 있다. 법률관계, 이것은 법으로 규율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가 생겨요?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겠죠? 왜? 매매 계약을 하고 났더니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가 생기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할 의무가 생기죠. 반대로 말하면 매도인 A는요,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죠. 매수인 B는요,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관계는 결국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스에 보면은요, 용어 정리 나오죠. 그죠? 거기 호의관계라고 나오죠? 호의관계에서도 특히 문제되는 게 호의동승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이렇게 기초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1월, 2월에서는 제가 기본서 강의 드릴 때는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법이 뭐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설명드린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복습자료 나눠드린 것 중에서 케이스 1번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양가로 3번 권리의 본질 나오죠? X 이런 거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여.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뭐 권능도 있고 권한도 있다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강의 도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강의 도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어때요? 이런 용어가 있다더라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보고 넘어가 버려요. 자, 그 다음에 큰 3번 권리의 종류 나오죠. 그죠? 종류 보면 양가로 1번 내용에 의한 분류 나오죠. 자, 여기 봐보세요. 재산법에서 다루는 권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권 그러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뭐가 나오죠? 가족권이라고 나오죠. 가족법에서 다루는 권리 이게 뭐겠어요? 가족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인격권 X, 동그라미 4번 사원권 X, 오른쪽 메뉴에 용어 정리 자유권 공유권 나오죠? X 이런 것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작용에 의한 분류 나오죠. 그죠? 예, 우리 법에서 작용은 결국은 힘을 말해요. 힘을 말을 하는데 동그라미 1번 지배권이라고 나오죠. 지배권에 보면 두 번째 줄 물권 주물권 나오잖아요. 물권에 동그라미 하나, 물권에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2번에 청구권 나오죠. 청구권 보면 기억번의 두 번째 줄 채권은 가장 전형적인 청구권이란 말 나오죠. 채권에 동그라미 하나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것도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물권을 설명드릴 때 채권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물권은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게 소유권 같은 게 그러죠. 그죠? 근데 채권은 뭐냐면 채권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뭘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하고 또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형성권이라는 용어도 나오죠. 형성권, 이것도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건데 첫 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데 어떠한 것들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봐보세요. 자, 매도인과 매수인인데 여러분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인데 여러분이 잔금을 안 줘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죠.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제권은요, 내가 여러분한테 해제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용 증명으로 계약 해제하겠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해제 효과가 발생해버려요.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세히 뭐 암기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항변권 나오죠. 항변권 어디서 나왔었냐면 여기서 나왔었잖아요. 동시에 항변권. 미쳤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항변한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항변권인데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맨 오른쪽 있죠. 항자부터. 항변권에는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세요. 항변권에는 청구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이거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전자의례로서 동시행항변권 나오죠. 그거 하나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동시행항변권 동그라미 치시고 그 뒤로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이거 다 지워버리세요. 등이 있고 후자의례로는 상속인의 한정승인 항변권이 있다. 여기까지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아래줄 보면 권리자 온용이 없으면 나오죠. 그죠? 온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주장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온용한다 이 말이 뭔 말이라고요?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을 온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장 이렇게 하고 넘겨버리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기타 분류 나오죠? 동그라미 1번 X, 동그라미 2번 X,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기대권 X.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뭐 있어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주된 행위 혹은 이 법률행위니까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야기 한번 듣고 끝내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이 은행 가서 1억 원을 빌릴 때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두 가지 법률행위가 있어요. 먼저 돈을 빌리는 행위, 이것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계약, 이것을 주된 행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내 부동산에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행위가 있어요. 뭐예요? 돈을 빌리고 내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 저당권 설정해 주는 두 개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빌리는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주된 행위.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것을 종된 행위 그러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만약에 돈 빌리는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다 그러면 내가 저당권 설정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주된 행위인 돈 빌리는 계약은 유효거든요. 유효인데 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잖아요. 무효다 그랬을 때는 주된 계약, 돈 빌리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다른 담보물을 저당권 설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리는 계약 주된 행위, 저당권 설정해 주는 계약 종된 행위가 있으면 주된 행위가 무효면 종된 행위도 무효지만 종된 행위가 무효라고 그래서 주된 행위가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꾸 관계를, 법률 관계를 끊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로 두 개를 나눠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러네. 내가 그냥 은행 가서 돈 빌릴 때는 돈 빌고 저당권 설정해 준 게 하나로 봤었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계약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보면 준용, 선의, 악의, 그죠?
뭐 추정 간주 이런 것들 나오죠, 그죠? 다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다만 2번 있죠. 선의 악의. 여러분 소설책 일상생활에서는 선의가 누구예요? 착한 사람 그러죠. 악의가 누구예요? 나쁜 사람 그러죠. 근데 법에서는 의미가 틀려요. 뭔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악의자 그러고요. 모르고 있다 그러면 선의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안다 뭐라고요? 악의자. 모른다 선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선의가 무슨 뜻이라고요? 선의가 무슨 뜻? 모른다. 모른다.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선의. 악의가 뭐라고요? 아는 것. 아는 것. 이거 구분하세요. 지금은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선의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의 모르는 사람. 악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악의는 안 사람. 안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고 나면 권리주체 이것은 넘기시고요. 넘기시고 지금은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자, 쭉 넘기시면 뭐가 나오냐면 174페이지죠. 나오죠, 그죠? 법률행위 목적 나오죠? 목적 나오는데 아까 뭐가 나오냐면 3번에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법률행위가 즉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적법해야 되는데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 법률행위는 적법하지 않아 무효다. 그 말 나오죠.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언급해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법에 0.5%라고 돼 있는데 3% 계약해봤자 그 계약은 뭐라고요? 무효다 이렇게 되죠. 그죠? 마약과 관련된 법에서 마약 거래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얼마에 사고 팔자 계약해봤자 뭐예요? 무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이런 개념이 중요하더라고요. 원래 자유인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작정 자유가 아니라 뭔가 제한을 가한 속에서 자유다 그 말이에요. 자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계약자유 원칙이지만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구나. 이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 내용을 알아는 게 아니에요. 또 넘겨보시면은요. 거기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176페이지 6번이죠. 그죠? 6번. 거기 적법이 중복돼서 나와요. 5번. 적법이 중복돼서 나오는데 6번 보면 사회적 타당성 나오죠. 그래서 제103조라고 나오죠. 103조 뭐라고 돼 있어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랬죠. 자,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도 하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다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아까 첩계약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인정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첩계약 맺으면서 대가로 아파트 증여하게 주기로 했다. 그런 계약 해봤자 뭐라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계약은 해봤자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습 자료에 나오는데요. 복습 자료에 나오는데 한 가지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이거 이야기예요.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기만 하세요.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어떻게 했냐면 첩으로 살아주면 아파트를 줄게 이랬죠. 그죠? 이런 계약을 했다고요? 이런 계약은 해봤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첩으로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살 필요가 없다고요. 약속을 지킬 필요 없다고요. 부동산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왕에 부동산을 줘버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첫 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줘버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이죠. 그죠? 자, 이건데 여러분 결론은 줬을 때 갑이 이 부동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반환 청구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한 줄 아세요? 첩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첩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준 거 자체를
준거자체. 법에서 금지하는 거죠. 금지하는 거였죠. 불법 원인으로 준 것을 급여했다고 표현을 해요. 불법 원인으로 급여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준거 자체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법률 용어로는 불법 원인 급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 이렇게 했을 때는요. 주지 마라고 그랬는데 줬잖아요. 줬죠? 그러면 이것은 반환 청구도 못한다 그래버려요. 국가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는데 줬다고 하더라도요. 반환받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스스로 소유권 이전해 주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첩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렇게 돼요. 반환 청구 못한다. 재밌죠, 그죠? 왜 그래요?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요, 또 우리 교과는 안 나오는데 아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었죠. 시골에 할아버지 계신데 사회 물정을 몰라가지고 이 사람 속여가지고 10억짜리인데 1억에 사는 계약했죠? 계약했죠? 이런 계약 해봤자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조금 더 나가보면 봐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뭐라고 써졌네. 네. 자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 할아버지가 세상 물정에 어두워요. 어두워요. 그런데 을이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그 부동산 아무 소용없는 건데 제가 1억 원에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10억짜리인데 1억 원에 샀거든요. 1억 원에 샀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기왕에 이행해버렸을 때 문제라고요. 기왕에 이행해버렸을 때 문제예요. 기왕에 이행해버렸을 때 자 여기다가 불법 원인급여라고 제가 적어놓고 자 했을 때 문제인데요. 자 그랬을 때 봐보세요. 결론이 그러면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는 피해자지 폭리자가 아니죠. 불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준거 자체가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을이 그러면 1억 원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죠? 1억 원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얘는 안 돼요. 왜 그래요? 폭리자로서 준거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 못 해요. 반환 청구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김 할아버지가 집도 갖고 돈도 갖고 을은 개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되게 재밌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더라도 들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들켜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개털 되니까. 아셨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다 그러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다. 책에서만 나와요? 현실에서 있는 일이에요? 현실에서 다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면 앞으로 판례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복습 자료에도 맛배기로 한번 읽어보라고 판례 몇 개 소개해 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판결 내용인데요. 판결이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현실에서 다 소송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책 속에서만 있는 이상적인 뭐가 아니라 현실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차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병에게 넘겼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 이처럼 반사회적 법률행위 오늘 용어 들어봤죠? 이러면 무효다. 무효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기양에 줬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결론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고요? 첩이 소유권 취득했다. 결론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고요? 김 할아버지가 집도 갖고 돈도 갖고 폭리자 을은 개털. 이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만 왜 그러는데 그러면 배우기는 배웠는데 다 까먹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맛배기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구나 이렇게 맛배기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거기 6번 176페이지 아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서 103조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오른쪽 보면 양가로 3번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예로 드린 게 뭐예요? 첩계약 말씀드렸죠. 그죠?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쭉 읽으면서 뭐 이해되면 말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넘기시면 178페이지에 양가로 4번 효과 나오죠. 그죠? 효과 보면 두 번째 줄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경우에는 무슨 용어가 나오죠?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게 될 모양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첩이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죠? 김 할아버지 사례에서는 김 할아버지가 집도 갖고 돈도 갖고 을은 개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요 이제 쭉 어디로 넘어가실 거냐면 191페이지 나오죠. 그죠? 191페이지. 자, 이제 뭐가 나왔냐면 무효라는 말이 나왔었죠. 무효라는 말 나왔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표현도 썼었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점들 무효도 있고 취소도 있고 해제도 있거든요. 이 차이점들을 공부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 보지 않고요. 여기에서 보지 않고 조금 이따가 해제 부분에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건데 지금은 여기를 넘어가시고 제가 어디서부터 강의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계약법부터 강의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맛배기로 잠깐 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계약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계약법 236페이지죠. 여기 이제 지울게요. 막 왠지 막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미치겠다 막 이런 욕구가 용솟음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네. 아니 뭔가 좀 이런 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런 것도 현실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죠? 내가 맨날 연속극만 보고 살았구나.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법 없이도 살았지만 여러분은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법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누가 물어보면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1년 공부하죠. 그러면 4년 법대 졸업하는 학생보다 여러분 민법 실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법 실력이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책 한 권 있죠. 책 한 권 민법을 4년간에 걸쳐서 배우게 돼요. 민법을 과목이 여러 과목이라, 그죠? 민법이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지금 민법이란 한 과목인데 책은 어떻게 돼요? 뭐 계약법 따로 있고 물권법 따로 있고 뭐 민법족칙 따로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걸쳐서 나눠서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4년에 걸쳐서 공부하는 것을 몇 개월에 끝낸다고요? 2개월에 끝내는 2개월에 몇 번? 기본서 3번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칠 때쯤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법대 4년 졸업한 뭐 사법시험 공부하지 않느나 법대 4년 졸업한 친구,
애들보다 여러분 실력이 훨씬 뛰어나게 돼요. 그렇게 될까요? 그랬더니 와 그렇게 돼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차근차근 한번 봐보는. 자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민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있었죠? 민법 총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물권법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계약법이 있었죠. 그죠? 계약법이 있었는데 우리는 자 계약법부터 공부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제 사례에서 계약부터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무슨 표를 그리면 제일 재미없어요. 지루하죠. 그죠? 근데 잠깐 이것은 여러분 1년 내내 제가 옆에다 그리고 수업을 하는 민법 전체 체계예요.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지루해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봐보세요. 계약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공부했던 계약은요. 무슨 계약이었죠? 매매계약 그랬잖아요. 사고 파는 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사서도 들어가지만 세로도 들어가죠. 그게 무슨 계약인 줄 아세요? 임대차 계약 그래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그래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아까 돈 빌리는 것은 소비대차 계약 그랬었잖아요. 그죠? 저당권 설정해주는 저당권 설정 계약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었죠.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계약 중에서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계약 중에서 3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뭘로 먹고 사냐면 매매 계약을 하고 나면 수수료 받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가 없어도 뭐예요? 임대차 계약하죠? 임대차 계약하면 먹고 살잖아요. 보통 공인중개사가 2개 계약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는요. 교환도 합니다. 교환 계약. 자, 교환은 뭐냐면 매매는 물건하고 돈하고 바꾸는 거죠. 근데 교환은 물건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방동에 있는 건물하고요. 시골에 있는 토지하고 맞바꾸는 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교환 계약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3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범위에. 자, 아까요. 첩으로 살아주면 아파트를 공짜로 줄게 그랬죠. 공짜로 주는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증여 계약이라고 그래요. 증여한다 이러거든요. 이것도 증여는 계약인데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가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인데 교환은 뭐 별로 안 중요해서 끝까지 몰라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핵심이 되는 것은 매매하고 임대차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또 공통점이 뭐냐 그 말이죠. 그죠? 이들의 공통점 그랬더니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죠? 예?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예. 청약이 있고 나서 승낙이 있었을 때 그랬잖아요. 시기적으로는 승낙이 있었을 때 그랬죠. 내용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예, 합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은 청약이 있고 나서 승낙이 있었을 때 그러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서 일정한 권리 의무가 생긴다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반대로 말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매수인은요.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가 있죠. 그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이행해라 그랬잖아요. 동시에 이행해라 그랬죠. 왜 그래요? 공평의 원칙상 동시에 이행해라 그랬죠. 그죠? 동시이행 이게 있죠. 그죠? 근데 동시 이행을 했어야 됐는데 어느 한쪽에서 안 줘버리는 거죠. 안 줘요. 그럼 뭐가 돼버려요? 채무 불이행이 되죠.
약속을 지켰으면 어떻게 돼요?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서 등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래요? 계약을 뭐 파기한다 뭐라고 그러죠?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해요? 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약 해제하고 내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요. 약속을 안 지켜버리죠? 그러면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 보지도 못해요. 이러고 그냥 끝나버린다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동시 이행을 해서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 지키면 어떻게 되냐? 등기를 해서 소유권이란 물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취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등기했을 때 그랬죠, 그죠? 등기했을 때. 왜 그러느냐? 우리 법에가 정해져 있어서 그러는데요. 자, 물권의 종류 그러면 제가 아까 8가지 있다고 그랬죠? 8가지 있는데 자,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들어보고 끝나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으로서 적지 마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구분할 거예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우리가 흔히 전세 하지만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우리가 익히 들어본 저당권이 있어요. 총 몇 가지예요? 8가지죠. 그죠? 8가지인데 오늘 공부한 것은 소유권이죠. 그죠? 소유권도 물권이라고 그랬죠? 물권. 8가지가 아닌 것은 물권이 아니고 뭐라고요? 채권. 그러니까 임차권 같은 경우는 여기 8가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인 거예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이게 물권인데 자,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까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왜냐 그랬더니 민법 186조에가 물권을 법률행위로 취득을 할 때는 법률행위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법률행위 그럼 뭐 생각해라? 계약 생각을 하고 그랬죠? 매매 계약, 교환 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뭘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권이 변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용어도 나왔었죠? 자,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잔금을 안 치렀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근데 잔금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상속 있죠,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이 재산을 상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저 계약하고 가셔야 되는데 뭐 이래요? 계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약이 아닌데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상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민법 187조에서는 자, 법률 행위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상속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상속 같은 게 대표적인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상속 등기를 안 해도요. 부모님이 사망 시 있죠. 사망 시에 내 앞으로 등기 안 해도 당연히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사망하고 내가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까지는 간극이 생기죠. 그럼 그동안에는 누가 소유권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요. 등기가 없어도 사망 시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경매로 뭐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경매는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예? 경매는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원하고 나하고 둘이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써낸 사람 중에서 많이 써낸 사람이 당첨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경매로 소유권 취득할 때도요. 여러분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써낸 금액 있죠.
금액을 은행에 완납하죠. 완납하면 등기 없어도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니까 경매 받고 나면 등기했을 때 열세 달라고 내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완납하고 열세 달라고 가는 거예요? 완납하고 가가지고 이제 내가 소유자입니다. 언제까지 집 비워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민법의 전체 체계예요. 전체 체계. 이게 민법 다라니까요. 민법 다예요. 자, 이제 봐보세요. 계약에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거 하나하나를 각칙이라고 그래요. 하나하나를.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을 뽑아놓은 게 뭐예요? 총칙 부분이죠. 물권법도 하나하나 물권을 뭐라고 그래요? 각칙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들의 공통점을 뽑아놓은 게 뭐라고 그래요? 총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물권과 계약법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게 뭐라고요? 민법 총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민법 총칙에 대한 체계는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게 민법의 전부라고요. 전부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민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랬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 보니까 민법 체계가 딱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 좀 안 적어진 거 있죠. 그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죠? 매수인이 이사 오고 계약하고요. 잔금날 오는데 뭐 불타 없어져 버렸다. 의정부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위험부담의 문제. 그리고 우리 체계 속에는 안 들어오지만 지금은 강의 안 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거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안 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 안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 계약법 한번 펴보실래요? 236페이지 펴보시면 자, 총설해서 계약 일반 나오죠. 그죠? 계약 일반 나오죠? 여러분 책에는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예.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에 협의 계약의 구성 요소 보면 갑하고 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억번에 복수 당사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의사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합치가 있어야죠. 그죠?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디귿번 이런 것은 뭐 양방향으로 서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뭐 읽어보면 되는 거고 리을번 이런 것은 몰라도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계약의 종류 보면은요. 동그라미 1번에 자, 두 번째 줄 오른편 증여 매매 나오죠. 매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교환 나오죠. 교환 동그라미.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나오죠. 임대차 동그라미. 자, 15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몇 가지다? 3가지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일단 건너뛰시고 동그라미 3번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나오죠. 이것도 설명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돈이 필요 없다.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그러는 거예요.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죠. 그죠? 낙성계약이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계약서가 꼭 필요한 게 아니죠. 요식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라고요? 불요식계약이다 그랬죠. 그래서 낙성 불요식계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쌍무계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동그라미 4번에 유상계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쌍무계약은 어떻게 돼요? 여기 봐보세요. 자, 매매는 어때요?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기 때문에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편무계약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유상계약은요. 서로 간에 대가적 관계 있죠. 대가적 관계 있으니까 유상계약. 증여는요. 대가적 관계가 없죠. 한쪽에서만 주니까 무상계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구분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요. 동그라미 2개 쌍방울 해가지고
안쪽으로 쌍무, 바깥쪽으로 유상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세세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을 공부하니까 이런 것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238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계약의 성립이라고 나오죠. 그죠? 계약의 성립 나오죠. 우리 익히 공부했던 것처럼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시기적으로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 그랬죠. 내용적으로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합의가 있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계약의 공통된 성립 요건 가로 열고 합의라고 나오잖아요. 합의, 합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합의, 합치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객관적 합치에서 기억본 보면은요. 청약 의사표시와 승낙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세 번째 줄 보면 청약에 대해서는 단순한 승낙이 있어야 하며 3억 원에 팔게 그랬으면 좋아 3억 원에 살게 그래야지 청약에서 제시되지 않는 새로운 사항을 승낙에서 제한하는 것은 조건을 붙인 승낙이 돼요. 즉 1,000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래서 계약은 일단 불성립이죠. 그죠? 불성립이죠? 봐보세요. 3억 원에 팔게 그랬는데 1,000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그러면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다만 이처럼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A가 좋아 그러면 1,000만 원에 깎아줄게 2억 9천에 내가 팔게 그래버리면 그게 뭐가 되죠? 승낙에 대해서 2억 9천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조건을 붙인 승낙에 대해 계약은 일단 불성립하고 다만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다시 매도인이 좋아 2억 9천에 팔게 그러면 뭐가 돼요?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또 니은번 합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의사일치가 있어야죠. 즉 중요 부분이란 계약의 본질적 요소 그랬죠. 그 다음 줄 보면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된다고요. 아까 이메일로 그런 내용이 정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의사표시 합치가 있는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한 1월 1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근데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부동산을 그죠? 어느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게 이런 것은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에요. 구체적 내용이 없잖아요. 그건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지엽적인 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이 있었을 때 그죠? 계약서 안 작성해도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합치가 있었을 때 합의가 있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렇게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양그러 1번 이제 구체적으로 뜯어보는 거죠. 1번 청약에 대한 승낙 나오죠. 그죠? 청약에 대한 승낙 나오는데 여러분 그 자동 판매기 있잖아요. 자동 판매기. 여기 학원도 자동 판매기 있죠. 자동 판매기 불 들어와 있죠. 커피 한 잔에 얼마라고 돼 있어요? 커피 한 잔에? 2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청약이에요. 불 들어온 게 청약이에요? 청약이에요? 자동 판매기는 뭐라고요? 청약이에요. 청약. 그러고 나서 내가 거기다가 200원 넣죠. 넣고 꼭 누르죠. 그러면 이게 승낙이에요. 승낙인데 어떻게 돼요? 커피 한 잔 딱 떨어지죠? 그럼 그 계약의 효과로서 커피 한 잔 200원의 매매 계약 체결돼서 내가 먹잖아요. 그죠? 근데 청약인데 내가 200원 넣었죠. 그래서 꼭 눌렀는데 승낙을 했죠. 승낙을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죠. 근데 커피가 맹물만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손해배상 이제 청구하려고 그러면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그때 꼭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때 못 마셔가지고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손해배상 청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런 장난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 판매기 설치가 뭐예요?
청약이에요. 청약인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왜 그것을 아시라고 그러냐면 청약은요 꼭 을만 커피 뽑아 먹으세요 안 그래도 돼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이 가능하죠. 누구든지 커피 뽑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능하다. 그러나 승낙은 꼭 누구에게 해야 돼요? 청약자에게만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용어를 알고 쭉쭉 지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B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청약은 장차 계약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하면서 예로 뭐가 나왔어요? 자판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판기가 이게 청약이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자, 여러분 복습 자료를 보면 뭐가 나올 거냐면 지금 보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 들으세요. 이야기 듣고 나중에 거기가 해답이 없어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모르면 동영상으로 찾아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실제 사례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광고 있죠. 광고. 상가 분양 광고. 상가 분양 광고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상가 사시면 우리가 수익률을 보장해 줄게요. 수익률 7% 뭐 보장해 줍니다. 이런 거 광고 있잖아요. 이런 거. 광고 있죠? 광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상가 분양을 받고 매매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계약서. 계약서에는 수익률 보장이라는 이 계약 내용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나중에 내가 상가를 분양받고 나서 임차인을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안 들어와요. 여기 상가가 안 좋아서. 공실로 계속 거기가 놀고 있겠죠. 그런데 나는 계속 관리비가 나가니 얼마나 속이 쓰려요. 이때 분양회사에 너희들이 7% 수익률 보장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보장해 줘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보장해 줄 의무가 있냐 없냐 이 문제예요. 있냐 없냐 이 문제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건 계약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보장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적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아니면 구두로 약속한 것을 녹음이라도 해놨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지 단지 광고, 신문 광고회가 수익률 보장해 주겠다 이것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없다. 이게 우리 판례인 거예요. 보장 못 받아요. 보장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약 내용으로 편입을 시키라 그 말이에요. 편입을 시켜라 그러는데 이것을 판례를 읽어보면 이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유인. 용어 한번 들어보는 건데 이게 뭐냐면 또 지나가는 것처럼 말 듣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처럼 말 듣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콩을 살라고 재래시장을 갔어요. 재래시장 갔는데 콩이 이렇게 곡물 가게에서 콩 쌓아놨죠. 콩 쌓아놨는데 내가 그냥 거기 가격표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거 얼마입니까? 이랬죠. 그죠?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대 10,000원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대만 주세요. 이게 뭐예요? 청약이에요. 한 대만 주세요. 이게 청약이에요. 그러면 아직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안 팔아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안 팔아요. 이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왜 안 팝니까? 그랬더니 인상이 더러워서요. 이렇게 해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고요. 아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곡물을 쌓아놓은 것은 청약이 아니에요. 곡물을 쌓아놓은 것은 단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그러는 거예요. 청약 유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얼마예요 해서 한 대 주세요 이게 청약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승낙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시장을 갔는데요. 거기에 콩을 쌓아놨는데 거기가 가격표가 있어요. 뭐 박스 찢어서 적어놔도 좋고 아무튼 한 대 10,000원 이렇게 가격표가 있는 물건의 전시 있죠. 이건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청약이에요.
청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가격표를 보고 뭐예요? 한 대 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승낙이 돼버려요. 승낙이 돼버려요. 그럼 매매계약 체결됐죠. 그런데 주인이 거기다 대고요. 인상 들어와서 안 팔아요. 그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표가 있는 물건 전시는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가격표가 없는 물건 전시는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청약을 유인한다. 그래서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구체적 사례에서 뭐 콩 10,000원 이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고요. 이게 이제 판례인데 여러분 실제 사례에서도 중요하잖아요. 광고에서 수익률 보장한다는 광고는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지 않느나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장 안 해줘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양받을 때 보장 받고 싶으면 계약 내용으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아셨어요? 재밌다. 막 억지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의 교차 청약, 양가로 4번의 의사 실현 있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뭔 말인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도 좋아요. 그러고 나면 양가로 5번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나오죠, 그죠?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 드릴 거고요. 넘겨보시면 큰 3번 계약의 효력 나오죠, 그죠? 양가로 1번 쌍무계약의 특질 나오죠? X 보지 마세요. 쌍무계약 특질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뭐가 나오죠?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동시행항변권 나오죠? 동시행항변권. 동시행항변권도 개념만 아세요. 구체적 내용을 아실 필요가 없고 개념 뭐라고요? 동시행 관계일 때는 너가 주지 않으면 나도 안 주는 거예요. 안 줘도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5월 1일 날 잔금하고 등기 서류가 동시행 관계인데 등기 서류 안 주면 나도 잔금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등기 서류를 5월 10일 날 준대요. 그러면 나도 5월 10일 날 잔금 주면 되죠. 그런다고 해서 10일 동안 내가 채무 불이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자 있죠. 연체이자를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바로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행 항변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면 맨 아래 양가로 3번에 뭐가 나오죠? 위험부담 문제가 나오죠? 위험부담 나오죠, 그죠? 위험부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 있다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비교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242페이지 양가로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죠? 이것은 지금 여러분 공부하지 않아요. 왜냐? 두 사람 당사자 A, B만 공부하기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여기서 한 사람 더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부하지 않아요. 3자를 위한 계약. 그러니까 통째로 X. 양가로 4번 통째로 X하고 보지 마세요. 양가로 4번 되셨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244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단계에서 약속을 지켰으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야죠. 동시행에서 약속을 지켰잖아요. 약속 지켰으면 어떻게 해요?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켜버렸다고요. 등기 서류 안 주고 잔금 안 줘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채무 불이행이 된다고요. 채무 불이행. 그럼 상대방 뭐 할 수 있다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2단계에서 끝나버린다고요. 계약법 단계에서 끝나버린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계약 해제가 나오는 거예요. 해제. 계약 해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큰 4번 계약의 소멸 나오죠? 그래서 계약 해제 나오잖아요. 이것을 무효 취소 해제하고 비교해서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10분 쉬세요.